보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책에 나오는 그 문장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13쪽에 보면은요. 113쪽 아래쪽에 보면은 어쨌든 군자가 공부를 해서 다행히도 발탁됐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벼슬자리에 오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벼슬자리에 오르는 거를 입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입신했다. 공자가 그 효에 대해서 효의 시작은 뭐라 그랬죠? 천자문에 나오는 개차신발은 4대 오상이니 공유구강이면 기감해상이요의 원문.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회상이라야 효지시하라. 듣고 나면 알겠죠? 혼자 하라 그러면 안 되고 참. 자, 이건 겨우 효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증자가 돌아가실 때 증자가 이제 그 제자들이 쭉 모여들었죠. 제자들한테 마지막 가르침이 뭐였냐면 제자들아 뭐예요? 이불을 열어보아라 그랬죠. 그러다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봐라 이거죠. 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얘기였죠. 이제 비로소 나는 이제 효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구나 그죠. 효의 마침은 그럼 뭐예요? 효의 마침은 입신. 우리가 입신 그러면 뒤에 붙는 말이 뭐라 그랬죠? 양명이죠. 입신 양명. 그러다 보니까 자 요것만 알아가지고 자 이 벼슬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난리가 나죠. 유학은 입신 양명이 아닙니다. 입신 양명 당연히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중간에 이게 목적어 빠졌죠. 입신해서 무조건 출세만 하면 되나요? 아니겠다 싶으면 공자 걷어치우고 가버리죠. 그냥 하룻밤 정도 주무시고 가셔도 되는데 해가 저물고 있는데 얘들아 가자 하고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 도를 행할 만하면은 행하는데 전혀 상황이 아니다. 그럼 빨리 속히 떠나는 것이 낫죠. 왜냐면 구차하게 얻어먹을 일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공자가 하신 중요한 말씀이 요거 좀 입신 행도하여 이렇게 됐죠. 입신 행도하여 내 몸을 세워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입신 행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의 출세가 아니라 뭐 한다? 입지 개념이 되는 거죠. 뜻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뜻을 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입신 행도하여 양명어 후세죠. 당대 아니에요. 당대야 뭐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데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 얼마 역사 속에 무책한 인물들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죠? 후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손가락 꼽을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를 행하라. 선생님 도 행하지 않아도 후세까지 이름 떨친 자라가 있는데요. 누구예요? 도척이잖아요. 도척. 천하의 악명을 떨친 자. 그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도척도 그렇죠. 도둑놈도 뭐라고 했다? 성인의 도가 5가지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양명어 후세 바로 이겁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 되려고만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반드시 후세까지도 그 이름을 알려서 이걸로 끝나던가요? 아까 지금 효 얘기죠. 양명어 후세하여 그냥 뭐예요?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이현 부모라야. 그죠? 이를 가지고 자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내어야 나타내어야. 그래서 바로 뭐예요? 효지 종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효의 마침이라. 학하는 데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배울학자의 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가 욕도 그냥 그 사람 직접 욕 안 한다 그랬죠. 바로 이 부모님이죠. 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놈의 자식, 새끼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 직접 욕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율곡의 어머니가 누구다? 알죠. 이원수의 이율곡의 아버지가 누구다? 엄마 때문에 남편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현부모라야 바로 효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벼슬자리에 올라서 도를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걷어가는 것이 가장 훌륭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113쪽 그 위에 문단에 보면은 자, 그 공자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수리편에 용지적 행하고 사지적 장이라.
등용되면은 행하고 그 다음에 버려지면은 그만두게 하면은 감추는 것은 공자가 안현보고 그랬죠. 너하고 나뿐이라 라고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등문공 하편에 바로 이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군자 같은 경우는 득지하여는 뜻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벼슬자리가 되는 거죠. 내가 뜻을 펼칠, 다시 말해서 성인의 도를 펼칠 그러한 벼슬자리를 얻게 되어서는 여민유지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말미암고, 그러니까 백성들과 더불어서 행한다라는 얘기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부득지하에는 뜻을 얻지 못해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벼슬자리를 얻지 못해서는 또는 벼슬자리에 쫓겨나서는 어떻게 된다? 독행기도라라는 말이죠. 홀로 그 도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도를 펴지 못하면은 나 홀로라도 행하면 되는 것이고, 나 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주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사람들이 공자한테 물어보죠. 선생님은 왜 벼슬 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정치에 안 나가십니까? 그냥 내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것도 정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얘기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륜지 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맹자가 얘기했던 독행기도라고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륜에 도텁지 못하면 배우더라도 단단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요즘에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학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흔히들 뭐라 그래요? 이게 높은 사람들 뭐 어때요? 만나보면은 훌륭하던가요? 인품이 별로 인품 훌륭하신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자식들 잘 되라고 해서 한참 바깥으로 내보내고 높은 자리까지 그저 공부도 한참 시켰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죠. 참 뭐하다 싸가지 없다 하고 그죠? 괜히 가르쳤는가 보다 이렇게 옛날 분 물론 이제 안 하죠. 어쨌든 숨기겠죠. 그런데 참 속으로 그 속 끓이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저기 출세하고 하면은 부모 챙길 줄 알았는데 출세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저 시골에서 못 팔아서 다 가르쳤더니 나중에 부모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죠. 저 농투산이 저 시골에서 걸음욱이나 이렇게 지고 다니지 부모 오는 거 참 부끄러운 자식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에서 뭐해서 출세를 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부잣집 딸들을 보내주죠. 열쇠 몇 개씩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위집 보기 흉하다 해가지고 자기 부모 등지는 자식들 참 많은데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아마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한번 사단은 나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113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아 입즉효하고 이렇게 되죠. 들어오면 효도하고 출즉제하며 나가면 공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근의신하며 늘 말을 삼가고 말을 삼가면서 미덥게 하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범매중하되 널리 무리들을 사랑하되 그 다음에 모두가 아니라 친인 어진 사랑과 친한다 그랬습니다. 널리 무리들을 사랑한다 그러는 게 이제 오늘날은 이런 거 참 많죠. 선거 때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친인은 안 하죠. 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안 사귀입니다. 자, 그래서 멀리 사랑하되 항상 우리가 가깝게 친할 사람은 누구다? 어진 사람이라라는 겁니다. 어진 사람을 친할지니 행유 여력이 얻은 그러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뭐라고 하다? 이 학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학문의 문자가 바로 글올 문자죠. 그러면 비로소 그때 글을 배워라 라는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본인의 그 뭘 치장하기 위한 그저 문식하기 위한 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공자가 강조한 게 뭐예요? 실천부터 강조한 거죠. 효제할 줄 알아라 이 소리를 효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말을 함부로 입으로 떠들어대지 말라라는 소리죠. 그것이 뭐예요? 근이죠. 삼간다라는 거. 제발 좀 말 좀 삼가라 이 소리예요. 위정자가 되어서. 그리고 어쩌다 한번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참 믿어와야 된다라는 근이 신입니다. 지도자를 여기서 공자가 제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뭐예요? 출세한 제자들, 벼슬자리에 나아간 제자들, 향후에라도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집안에 들어와서 부모 공경할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는 바로 어른 섬길 줄 알고 그리고
항상 말 너무 내지 말고 그죠? 말 조심하고 하되 그다음에 미덥게 하고 그다음에 두루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러나 친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어진 자이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친하고 다닙니까? 시간 자체가 부족하죠. 맹자각을 뭐라고 그냥 급선무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더라. 자, 순임금도 두루두루 널리 백성들을 사랑을 했지만은 급선무가 있었다. 누가예요? 현인들과 친하는 거죠. 바로 공자의 이 말씀은 바로 서경에서 나오는 내용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유열에게든 그러고도 남은 힘이었으면 그 다음에 글을 배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대먹지도 못해가지고 공연히 글만 알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싸가지 중에 천하의 싸가지입니다. 왜? 자기만 혼자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남들 무시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부터 되라. 그리고 반드시 누구랑 사귀어라? 어진 사람과 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하라고 하는 제자도 그 말씀을 뭐라고 받아서 뭐라고 하냐. 자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 자도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라고 할 사람인데 쇠소홍대 진퇴지절부터 가리키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 청소할 줄 정리정돈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응대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이런 예절을 익혀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하왈 114쪽에 있겠죠. 위쪽에 현연하되 이색하며 이렇게 역색하며 현연하되 역색하며 그러니까 어진 일을 어질게 대하되 그 다음에 항상 낯빛을 바꾸며 그죠.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그죠. 낯빛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낯빛을 바꾸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하고 그래서 제자들 말씀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차이가 좀 나요. 질적 차이가. 그러니까 어진 일을 어질게 대해야 돼. 자, 낯빛을 바꾼다. 그럼 부드럽게 화하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는데 능갈기력하며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사군하되 임금님을 섬기되 능치 기신하며 능히 그 몸을 다하며 몸 사리지 말라라는 거죠. 몸 다하며 여붕우 교화되 붕우와 사귀는데 언이 유신이면 말함에 미도움을 두면은 바로 공자님 말씀 그대로 본받았죠. 그래서 수왈미학이라도 모름지기 배우지 아니했더라도 오필위지학이라 하리라. 나는 반드시 그를 뭐다 배웠다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륜지도에 대한 바로 실천을 매우 중시하는 학문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잘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해서 참 좋았더니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들과 같이 교류 잘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래 학이 불사증 망하고 그냥 글 조금 공부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만 갖고 먹여주는 대로 요즘처럼 그죠? 정답만 딱딱 입에다 집어넣어주면 이거 뭐예요? 본 생각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들어가고 나중에 행시 패스하고 사시 패스 했는데도 이 사람들 뭘 어떻게 할 줄 몰라. 혼자 뭔가를 독자적으로 해나갈 줄을 모릅니다. 꼭 무슨 지시를 하고 어느 범위를 정해주면은 그 내에서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즉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만하이고 사이 불학즉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이거는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북 간이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이런 경우 많죠. 도대체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는 무조건 분단해서 저쪽 편 들면 저쪽 편도 아니죠. 말이 조금 평등이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그저 좌파로 몰고 그 다음에 좀 뭐 하면은 우파로 몰고 해가지고 패가르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을 탄압하는 데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위태로운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군자는 항상 두루두루 널리 배운다라는 중용에서는 박학지 그랬죠. 아까 그 주역에서는 학이 취지 문이 변지 중용에서는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기억 안 해요? 여기 지금 원래 2반 공부하시던 분들 많습니다. 자, 그 앞에 이미 중용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학여불급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죠. 태백편에 나오는 학여불급. 배웠는데 항상 어떻게 하다?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하면 내가 조금만 더 가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네. 더 가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하며
그 다음에 항상 배운 거 어떻게 하느라 유공실진이라.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릴까를, 그죠?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잃을 거를 두려워하는 거다. 그럼 문장 외우라는 소리예요. 하기 배웠으면은 시습, 그죠? 때 맞춰서, 그죠?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습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상습범 돼야 됩니다. 일륜지도에 대한 상습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상습적으로 늘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호학, 이 정도면 가히 호학이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군자 식무 구포하며 거무 구안하며 민어사이 신언이요 취유도의 정언이면 가위 호학냐니라. 군자는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에는 민첩하고 신언, 말은 삼가고 취유도, 도에 나아가서 바르게 하면 가히 호학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 배고픈데 나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조금 먹다가 말으라는 소리예요? 밥 한 숟가락 덜어내라는 소리예요?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데 너 부자가 되려고 상대방들 다 밀어제끼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보다가 더 나은 자가 있으면은 그 자를 먼저 추천해주고 이 소리입니다. 저는 배고프면은 공부 못해요. 추워도 공부 못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불러야 저는 공부를 하는데, 그때 등 따숩고 배부르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먹고 살아가는데 너 부자가 되려고, 부자 되려면 옛날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상대방 밀어제껴야 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구하지 말고, 거처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벼슬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국가의 공복이죠. 국가의 공복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아까 뭐냐면 그 자하 같은 경우를 했죠. 사군, 임금님을 섬기는데 능치 기신이라 그랬습니다. 능히 자기 몸을 다 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복으로서 내 몸 사리지 말고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맡은 바 일이 있다 그러면 민어사, 일은 민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첩하게 해놓고 이거 내가 다 했다 떠벌리고 오면서 그거 내 덕이다 내 공이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공치사 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 일을 잘 해놓고도 어떻게 돼요? 공치사 하면은 별로 점수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일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좀 삼가라라는 것이죠. 말은 삼가고, 그 다음에 항상 도에 나아가고 바르게 하고, 중요한 것이 발음이죠. 바르게 하면은 이런 사람은 가히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만하니라. 이때 배움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인의 도, 일륜지 도, 천지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좋아한다라고 할 만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군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중용에서 나오는 내용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 그것을 자 약간 조금 바꿔서 이제 사덕으로 표현한 것을 중용에서는 오덕으로 표현한 거죠. 오덕으로 표현했으니까 박학지 뭐에 해당되겠어요? 널리 배우고 목에 해당되는 거죠. 신문지 화에 해당되고, 신사지 중앙토, 그다음에 명변지 분별하는 거 금덕이죠. 그 다음에 독행지, 그죠? 수덕이 되는 거죠. 누가 보건 안 보건 꾸준히 행하는 것,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지죠. 왔다갔다 하니까 이제 공부 많이 하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아가 또 뭐라냐면 박하기 독지하며, 그러니까 공자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히 하고, 이렇게 압축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젊은이 근사면, 자 간절하게 묻되 그것이 다시 말해 중앙토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저 두루두루 공변된 그 생각에 가까우면 인재 기중이니라. 이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공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하의 이 말에 젊은이 근사라는 데서 주자가 근사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사록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논어에서 아까 이제 논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발 좀 배워라. 학이죠. 그 학이라는 건 무조건 그냥 글자 공부하는 게 그게 학이 아니었죠.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는
실천이 먼저 전제가 되는 이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최고는 효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실천이 전제가 되는 그런 배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실천만 하고 그 다음에 배우지 아니하면 하는 그 폐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115쪽의 그 아래쪽에는 불호학의 6가지 폐단 해가지고 자장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논어의 거의 끝에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꼭 익혀두셔요. 자, 호인이 불호학. 제일 먼저 여기 나오죠. 공자가 인을 강조를 했더니 제자들이 너나 없이 인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나 인을 좋아한다. 그럼 인을 좋아한다면 그 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인지를 역사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순임금은 어떻게 했고 요임금은 어떻게 했고 해서 인에 대해서 두루두루 인이 뭔지. 인은 맹자가 그랬죠. 인은 뭐라? 중용에서도 그랬어. 인은 인야라 그랬죠. 인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인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덕이죠. 봄의 덕은 인은 두루두루 싹 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싹 터 나왔다. 사람이 나왔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최소한 뭐예요? 2사람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인간 사회는 나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적어도 2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호인이라야 공자가 그랬죠. 주역에서 인에 두터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널리 아까 범애중호대라는 거죠. 두루두루 널리 사랑하는 거. 그냥 돈호인이라야 능애니라. 그죠? 능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지 못하고 인할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두루두루 널리 사랑하는 것인데 인할 줄은 모르고 사랑만 한다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빠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편협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쪽만 총애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패신, 총신이 나오면은 이제 국가가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을 좋아하되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고 닦고 배워야 돼. 다른 사람은 인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패단이 뭐가 되고 어리석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한다 그러니까 결국 물텀벙이 되는 거죠.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지불호학이면 알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면 그 패단이 어떻게 된다? 탕이라 그랬죠. 방탕하다 그랬는데요. 알기를 좋아한다.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 논어에 보면은 도청이 도설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건데 도청이 도설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듣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끼리끼리 많이 옛날에 이제 정보 수집이다 그러면은 어디에 모이느냐면 2군데 있죠. 남자들은 복덕방, 여자들은 미용실. 여기 세상 온갖 소원 다 들죠. 어머머 그래 그게 뭐야.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러다가 거기도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아까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 하더라. 이게 도청이 도설입니다. 그럼 마음에 쌓이는 건 하나도 없죠. 이게 수다쟁이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기웃기웃거려서 아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치를 하나로 끼울 줄을 모르죠. 학이라고 하는 것, 아까 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인륜지 도도 되지만 이건 철저하게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 이치죠. 논리죠. 사귀는 이치죠. 어떻게 사귀는지, 언제쯤 사귀어야 되는지, 그래서 사귀어서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 개념입니다. 물리죠. 물리에 대해서 터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리가 낫다 안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리가 나게 아는 것이 바로 학입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달리 표현하자면 아까 천지자연의 이치라 그랬으니까 그죠? 천문지리가 되는 거죠. 배웠다라고 안다 그냥 지. 물론 학을 통해서 당연히 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앞에 호지불호학이라고 할 때 호지의 지는 아까 도청이 도설 길거리에서 듣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말하는 거 도청이 도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는 아무 쓸데없다라는 표현인데 도설. 자,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그냥 호기심 나서 그냥 아는 거. 요 학이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소위언이죠. 왜 그런지 그 이치. 그래서 그 까닭을 알고 그 다음에 물리가 납니다. 물리가 나면 물리가 났다라는 건 내 몸에 이제 딱 붙는 거죠. 딱 붙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른 보면 그냥 공경할 줄 알고 고개부터 먼저 숙여지는 거. 자연히 나보다 조금 좀 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겁니다.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리가 트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기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이 탕이라 방탕해진다. 이거 우리 전에 논어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이런 사람 누구예요? 구라들, 왕구라들. 대한민국 왕구라들 몇 명이 있죠.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막 저기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런 구라들이 참 많은 세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치 따져보라면 몰라요. 그냥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또 갖다 붙여요. 근데 이것저것 배운 거는 있으니까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는데 이거 방탕해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호신이 불화, 믿기를 참 좋아합니다. 약간 무조건 뭐예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그 패단이 어떻게 된다? 두루두루 상대방 해칩니다. 그죠? 이건 내가 옳은데 나는 절대 지존인데 너네들 왜 안 믿어?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해치는 데까지 실제적으로 이르죠. 자, 그 다음에 호직 불호학, 고듬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옳아요. 이제 고듬을 좋아한다 하면 이게 바른 것이고 고든 것이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강요하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른바 이제 권도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따랐니?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교라 그랬죠. 그 패단이 교라. 이거 교라는 게 목죄다 이 소리입니다. 목죄다니까 상대방 그저 목죄는 듯하고 상대방 답답한 거죠. 거의 옥죄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용이 불호학. 용감함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힘은 넘치고 그죠? 야 그거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힘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어때요? 난리치죠. 그 국가 자체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용이 불호가, 그래서 용맹이라고 하는 것도 자 스스로 가다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강이 불호학, 강하기를 좋아하고, 용맹과 강함은 조금 다르죠. 강한 것, 굳센 것. 그 다음에 이 강함을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이 미치광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저기에서 나오는 강함은 아니면 누구죠? 자로가 공자한테 물었던 강함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걸로 물어봤는데, 그때 이때 강이나 비슷하긴 한데요. 그때 자로가 물어보죠. 중용에 나오죠. 선생님 강이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물어보죠. 거꾸로. 북방지 강녀와 남방지 강녀와 어기 강녀. 그죠? 북방의 강이냐 남방의 강이냐 아니면 네 방식이 네 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그 강하기만 하고 강함을 좋아하면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죠? 거의 미치광이처럼 비출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반드시 뭐냐? 왜 그러한지 소연을 따질 줄 아는 학문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매우 편협하게 흐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학은 어느 한쪽으로 편협하게 흐르는 걸 굉장히 그죠? 그 저항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맹자가 그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이른바 그 맹자의 호변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맹자 다 왜 이렇게 호변을 좋아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항상 부득이했다 그러죠. 세상이 그래 부득이했다. 그 부득이한 게 뭐냐? 오늘 저 양주 묵적 같은 이런 무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더라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그 왕구라들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내가 저자들을 조금 제압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했죠? 이 당시에는 제자백가들은 서로 간에 자기 편 늘리려고 별짓을 다 하죠. 이렇게 해서 딱 이쪽으로 이제 잘 꼬셔가지고 농간물이면 농간물이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은 그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뭐 해요? 온갖 조직들 다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종교단체 예만 하나 들어서 그렇다면은 자, 이 사람들 철저하게 관리하죠. 조직으로. 뭐 해야 돼요? 오면은 일주일마다 모임 갖고 그저 또 이 별도의 일요일 날 어디 교회 가는 거 외에 또 별도로 어느 집에서 모임 갖고 또 한 달에 몇 번 뭐 하고 쭉 꾸준히 그러잖아요. 그걸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이제 도망갔던 짐승이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서 왔죠. 찾아서 오면 또 도망갈까 봐 어떻게 한다? 우리에다가 뭐예요? 다시 족쇄를 채워서 거기다 또 그것도 채우고 다시 또 걸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학은 딱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일륜지 도를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제 여기 굉장히 느슨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코
강요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가 뭐예요? 배우도록, 스스로가 배워서 깨닫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유학이다라고 맹자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하니까 심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아가 뭐라고 했냐면 사이 우죽학하고, 벼슬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넉넉하면은, 벼슬하고도 시간이 나면보다도 실은 틈틈이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배우고, 그 다음에 학이 우죽 사라 그랬죠. 배우고도 넉넉하면은 그러고도 벼슬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벼슬길에 나아가서 내 주관 정확하게 세우고, 도가 뭔지, 그 다음에 권도가 뭔지, 권도를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같이 동문수학하고도, 같이 한 자리에서 배우고도, 자, 그 도에 나아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에 나갔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자아가 얘기하는 학이 우죽 사 정도가, 약간 학이 우, 배우고 좀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도에 나아가도, 적도도 뭐예요? 같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자가 있고 이렇게 되죠. 벼슬길에 나아간 자도 있고 못 나간 자도 있고, 또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권도를 행할 줄 아는 자 드물다, 아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배운 대로는 하는데 두루두루 널리 공부하지 않으니까 참 융통성이 없게 되는 거죠. 공부한다고 보통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믿는 거 좋아한다, 고듬 좋아한다, 강한 거 좋아한다, 용맹함 좋아한다 해서 한쪽만 그것만 계속 고집하죠. 도대체 융통성이 없으면, 더군다나 윗사람이 앉아가지고 융통성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융통성이 지나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도라는 개념에서 권도를 제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뭐냐,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자, 이 종이상에서는 제대로 되겠지만 실제 현실에 나가서 현실에 그때그때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근데 융통성 발휘하라 그랬더니 도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정확히 권도의 중을 잡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드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군자가 항상 근심할 것은 뭐다? 도. 거기 밑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116쪽으로 넘어가나요?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뭐라고 되면 군자는 모도요, 그 다음에 불모식하나니 경야의 뇌제의 기중이요 학야의 녹제의 기중이니 군자는 우도요 불우빈이니라 라고 해서, 군자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가 도에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도에 나가도록 하느냐 아니냐, 요걸 근심한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먹고 사는 문제는 도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단도 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어때요? 조선시대 때 지붕에서 비가 새는지 마는지, 부인은 머리 잘라서 뭐 양식을 팔아오는지 마는지 맹자왈 공자왈만 하고 앉아 있었죠. 참 이게 미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항상 두루두루 널리 공부하라 그랬죠. 본인이 먹여 살려야 될,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죠. 높은 벼슬 자리는 못 나가겠죠. 왜? 같이 비슷하게 나가야 같이 당파지어서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최소한의 자리만 나가면 되죠.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밤에 도둑 잡는 야경꾼들, 옛날에 야경꾼들 있죠. 그런 일들 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안 했던 사람들 참 맞아. 그 다음에 경야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 자 봐라, 저 농사 짓는 사람들 적어도 내가 농사 지면은 최소한 내 가족은 안 굶주리겠지 하는데, 예기치 못한 뭐예요? 흉년이 들거나, 그죠? 여러 가지 전쟁이 갑자기 들이닥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고, 근데 배운다, 공부하는데 돈이 생기든가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이 그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녹이 그 가운데 있으니 군자는 우도요,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서로 가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뭐예요? 굳이 그걸 벗어나려고 그저 다른 그 일들을 도모하지는 않는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공자가 이토록 강조를 했건만은 공자 문화에 들어오면은 다 당시에 이미 학문의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졌다 그랬죠.
그냥 집안 대대로 스스로 집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두루두루 널리 자, 이 사학의 붐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자입니다. 유일하게 최고로 그저 최초로 사학을 열었는데 그래서 공자가 워낙이나 아는 것도 막 공자는 모르는 게 없는 그죠? 이런 분으로 두루두루 통했고 그래서 공자한테 가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벼슬길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다 두루두루 이렇게 발탁을 하니까. 그래서 너나 없이 이제 왜냐면 또 벼슬 자리 나가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두루두루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또 높은 자리로 또 나아가고 발탁받을 가능성도 훨씬 크니까. 그래서 공자 문화로 어지간히들 많이 들어왔죠. 당시에 이제 얘기하는 제자가 3천여 제자라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3천여 제자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두루두루 이제 각계각층으로 다 나아갑니다. 옛날에 막 각계각층이라 벼슬길 공무원 되는 일밖에 더 있나요? 공무원하고 공실의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신들이 있죠. 대부들의 시급지에 그 재상들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나가는데 공자한테만 갔다. 일정 정도 공부하죠. 대략 얼마? 3년 하면 이제 제법 이것저것 물리해서 뭐 깨우치고 글도 알고 뭐 이거저거 말하는 남하고 말하는데 지지는 또 않을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표현했죠. 3년 하게 3년을 배움에 부지어 곡을 다시 막 곡에 이르지 아니한 자 곡이다 그러면 옛날에 곡식으로 이제 녹을 주니까 그래서 녹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벼슬길에 이르지 아니한 자 불이득냐라 나 쉽게 얻어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한테 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하겠죠. 근데 딱 3년쯤 되면은 사라집니다. 선생님 저 어디에 발탁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가죠. 논어에도 보면 공자 제자들이 이른바 계시의 가신이 된 염구나 자로나 이런 제자들 또 어디 발탁받으면은 와서 꼭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또 그 마구간이 불탔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염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나라의 그 읍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그 읍에 어디 계시다 읍이라 그러니까 도읍지죠. 도읍지에 계시다 그러면 제자들이 꼭 퇴청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죠. 인사하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으면 있었습니다 라고 다 보고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슨 정책을 하나 결정할 때 이게 선생님 뜻에 어긋날까 그동안 공부했던 도에 어긋난다 그럼 와서 반드시 상의를 하죠. 이러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대표적으로 위령공편이 아니라 계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당시에 그 전유 노나라의 부용국이었고 노나라 국경에 있던 그 전유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요. 그 전유의 그 동몽주라 그러죠. 동몽의 주인인데 그 옛날 성왕 때 그 땅을 누구냐면 복희씨의 후손한테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면서 제후로 삼죠. 조그마한 땅이 제후로 삼으면서 앞으로 태산의 제사를 맡아서 지내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쭉 이어오다가 나중에 그 공자 당시에 누구냐면은 계시가 바로 자기의 그 시급지 땅, 비읍 땅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조금 강성하기도 하고 이쪽 내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 무슨 좀 움직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 내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쇠약한 상태에 그래서 염구가 아마 계책을 냈던 것 같아요. 계시한테 이거 우리 합병합시다. 이제 계책을 내니까 계시도 좋다 해가지고 그랬겠죠. 그래 니네 선생님한테 뭐 가서 물어봐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염구하고 자로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계시가 저 그 전유의 땅을 병합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왜 안 말렸느냐 그랬죠.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계시가 추진한 겁니다. 그때 공자 뭐라 그랬죠.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유로 저 어디에요? 저 우리 속에다가 이런 범하고 그죠? 이런 짐승을 넣어뒀는데 짐승이 어느 날 그거 끌고 도망갔다. 이거 누구의 죄냐 그랬죠. 저 함에다가 거북이하고 옥을 집어넣는데 이게 다 깨지고 없어졌더라. 이거 누구의 죄이냐. 맡아서 지켜야 될 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실토하죠. 실은 지금 전유가 지금 힘이 약하게 됐는데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지금 합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공자가 어쨌든 대체로 이제 공자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대체로 크게 된 벼슬자리에 나아갔고 그리고 나아가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와서 꼭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것을 이제 물었더라라는 건데요. 어쨌든
공자한테 와서 공부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야? 높은 자리로 다 갑니다. 발탁받아서 가니까. 그래서 공자가 그것을 참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3년 겨우 공부해놓고 녹에 이르지 않은 자다. 거의 보지 못했다 해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 사람들 참 근심한다 그러면서 자, 덕지불수 이렇게 되죠. 덕을 닦지 않고 그 다음에 학지불강.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 강이면은 익힐 강자죠. 익힌다라고 하는 것도 익힐 강자 잘 보세요. 아까 이제 우기를 익힐 습자 해놓고 그 다음에 온자 해놓고 지금 강자 아까 써놓기만 하고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했었는데 습자는 이제 거듭거듭 계속한다 이거죠. 한 번만 하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듯이 자, 옛 것을 익힌다라고 하는 거 익히는 것은 뭐예요? 소화가 잘 되도록 왜 그냥 옛 것이 아니죠. 연고고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라는 연고 까닭 그 까닭을 잘 익힌다라는 겁니다. 익힌다라는 따뜻하게 해서 먹어서 어떻게 돼요? 소화 잘 되도록 잘 씹어놓은 겁니다. 그죠? 잘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키게 해야 그래야 지신이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보면은 아 저거는 뭐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금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온고이 지신이라. 그래서 옛 것이라 그냥 옛 것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옛 것만 좋아하다가는 오히려 반드시 재앙이 그 몸에 미친다라고 중용에도 나왔지만은요. 그래서 연고를 그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왜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지, 왜 옛날부터 효를 하라고 하는 건지 그 연고를 잘 익혀서 그 다음에 익혀야 새 것을 알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가위 사인이라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가위 사이라 이래야 이제 남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강이라라고 하는 거 바로 지금 공자가 말씀하신 학지불강 그랬죠. 배웠는데도 강하지 않았다. 이 강이 단순히 강습, 강의 이 강의는 아니죠. 우린 지금 강의 개념으로 표현한대요. 강자 잘 보시면은 말씀 원자 옆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있죠? 정전법이죠. 정전법의 이치를 거듭거듭 잘 실천하도록 이 뜻이 되겠죠. 두 제자 들어갑니다. 정전법의 이치, 정전법의 이치를 잘 실천하도록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데, 그죠?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데 두루두루 이것을 저렇게 펴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에 나아가서 학지불강이라 배웠는데도 이것을 강하지 않았더라, 그죠? 이러한 정전법을 실시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세금만 자꾸 올리려고 하고, 그래서 자로 같은 경우가 아니. 염구 같은 경우가 세금 올리려다 공자한테 굉장히 혼나죠. 저는 내 문화생이 아니라라고 해서 제자들한테 성토하도록 또 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강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저 강의하고 하는 것, 강습하는 것 이걸 강의라고만 보는데 강자에 담긴 정확한 의미는 이른바 도덕정치 또 달리 표현하죠. 이걸 펴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의 불능사하며 의를 듣고도 그 다음에 옮기지 아니하며 의를 들었으면 의로 그죠 인의의 정치를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며 불선불능계 불선함을 능히 고치지 않는 자들 이것이 바로 나의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고 저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배우고 배워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근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맹자가 바로 천작과 인작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 인의, 예지, 충신 이런 것들은 천작인데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익혀서 인작, 벼슬자리죠. 벼슬자리를 얻었는데 그리고도 천작을 계속 닦았는데 요즘 뭐예요? 천작을 닦다가 인작을 얻으면은 천작을 버리더라 그랬죠. 오늘날에는 천작이 인의, 예지가 뭔지도 아예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사회가 되고 오로지 인장만 벼슬만 출세만 도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어지러운 시대 때 자 요즘이나 비슷할 겁니다. 실은 그죠? 요즘이나 비슷할 텐데 이런 춘추전국 시대라 그러면은 자 거의 요즘하고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 부는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땅 뺏기 하기 위해서 요즘에야 대놓고 전쟁보다도 자본의 전쟁이 더 무섭죠. 이런 속에서 인륜의 도는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증자가 그 시대에 맞춰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118쪽 맨 위쪽에 있을 겁니다. 118쪽의 맨 위에
증자가 죽으면서 그 유언이었죠. 사 불가의 불홍이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이니 위 기임이니 불력 중화 사이 후에 이니 그 다음에 불력 원화 이렇게 표현했죠. 선비라고 하는 것은 가히 크고 굳세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 인륜지 도를 얘기하면 뭐라 그래? 저런 오활한 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크고 굳세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책임은 무겁고 이거죠. 책임은 무겁고 돈은 멀더라. 이 세상에 어떻게 도가 전파가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데 돈은 머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수는 없죠. 중도입히 못하죠. 그래서 인으로서 그죠? 인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으니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자 이런 시대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을 펴기 위해서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사이 후에 인이 죽은 뒤에나 그만둘지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 해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길이 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쨌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실험이 됐었죠. 실험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사회주의의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균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뭐예요? 그것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 사회주의 방식이 들어온 게 바로 뭐냐면은 복지정책이죠. 복지정책을 통해서 이게 보완이 돼 나가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인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찌 살려서 자, 이 평화로운, 그죠? 화평한 이런 사회를 이룰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유물을 삼더라도 그다지 예전만큼 무겁지는 좀 않을 것 같고, 무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쪽에서 하지 못한 그 덕이라고 하는 부분, 인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사회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또 뭐냐,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학문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나를 위한 위기지하게 되는 거죠. 배워서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이고 자꾸 다른 사람 위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 거가 없어집니다. 그죠?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더라. 나를 먼저 채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깥으로 발현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학문의 도에 나아가야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맹자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새기면은 대단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그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누차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맹자왈 맨 마지막이죠. 이는 인심야요 의는 일로야 아니라 사기로이 분류하며 방기심이 부지구하나니 애제라 이니 유개견이 방즉지 구지하되 유방심이 부지구하나니 학문지도는 무타라 구기방심 이인이라. 자, 이는 인심이라. 자, 이는 인야라 했고 또 이는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어질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하고 길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의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 사기로이 분류하며 그런데 그 길을 버려두고 말미암지 아니하며 방기심 그 마음을 버려두고 구할 줄을 알지 못하노니 슬프도다. 슬프도다. 왜? 사람들이 닭이나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은 아는데 자기 마음이 도망감이 있는데도 구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학문의 도는 무타라 다름이 아니라 구기방심이니라. 그 도망가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 찾고 상대방 마음도 찾아주고 하면 되겠죠. 상대방 마음을 찾아주지 못하죠.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해서 끌어오면은 그 다음에 알아서 본인이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가 우리가 지금 인륜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무너진 속에서 이 공부는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어디 길에 아까 저기 뭐라 그랬죠? 그 증자가 말했던 그저 인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삼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듯 싶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저 박병엽 씨를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야, 너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꼬셔갖고 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